6.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을 직접 뽑는 겁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만큼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뭔가 구의원, 시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만 잘 뽑아야 되는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정의당 서울 강북구 의원 김일홍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신다 그래갖고 야 이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실까 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그래도 버티시면 하고. 다행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시작하자마자 등록하셨어요? 네네, 3월 2일에 바로 등록했고요. 그러면 석 달 동안 계속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신 거네. 네.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선출직에 몇 번째 도전이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 출마고요. 네, 2010년에 구의원 출마했었고, 2012년에 총선에 출마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까지 세 번째 지금 구의원.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 후배나 선배나 네. 동료들 얘기를 이렇게 흔히 이제 들어보면 참 이제 명함 이렇게 네. 내밀면서 아무개입니다라고 할 때 예. 싸늘하게 쳐다보면 그때 심정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좀 이렇게 야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정치가 한국 정치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정치 혐오, 정치를 싫어하시니까 누가 해도 다 똑같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명함조차 이제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일단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네. 이제 흔히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뻔하지 않고 손살이 치면서 안 받는 분. 예. 그다음에 아니 뽑아주면 당체에 콧배기도 안 비치고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손살에 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안 맞으시려고. 저쪽에서 제가 쓰는 방법을. 근데 또 지방선거는 이제 좀 더 다른 게 이 동네 안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침 그러니까 출근 선거구가 시간에 이 아니다, 동네 안 이런 사는 분이 그렇게 많이 만나기 어려운 네. 건데. 그러나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선거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예를 들면 100명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줬다. 네. 그러면 이미 찍기로 결정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나는 당신네 당은 싫어. 찍을 사람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말 여기 사는 사람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을 건질 수 있을까? 100명한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다면 글쎄요. 알 수 없죠. 네, 그렇죠. 한 5, 60?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죽어라고 발품을 팔아도 정말 내 사람, 내 유권자를 하나 새로 챙겼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찍어줄 사람은 또 줘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안 드릴 수는 또 없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번에 발로 뛰시면서 이제 세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약간의 변화, 의미 있어 보이는 변화 같은 거 감지를 하셨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 출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있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세 번째인데 당선돼야 될 텐데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도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는, 특히 이제 작년 대선 거치면서 이제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의당의 인지도라는 게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요. 하나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제 지난 한 2년, 1년 반 이렇게 되게 경랑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서부터 정권 교체까지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낸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뭔가 좀 사회 변화에 대한 정권은 바뀌었는데 좀 더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전의 선거 때보다는 좀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언론으로서 좀 책임감 같은 건 느껴요. 왜냐하면 예전 정권 때는 여당 있고 나머지 다 야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야당들은 근데 야당들도 성격이 전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 이제는 야당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야당과 어떤 야당 그리고 어떤 야당 분명히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자들이 가끔 이제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럼 이제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실패했던 원인은 뭔가? 사실 2010년은 이제 제가 8년 전이니까 네. 30대 초반이었고 첫 번째 출마였기 때문에 사실 뭐 당선된다고 뭐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든 건 아니었고 예. 뭐 경험도 부족했고 뭐 이랬던 배우는 선거였다고 생각되고요. 2012년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총선에 그 계획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지금은 이제 사라진 진보신당에 있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진보신당 자체가 좀 어려운 시기였고 이 진보정당 뭐 재편 이런 과정에서 그 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총선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책임 때문에 출마를 했던 거나 뭐 제 정치 활동이 계획됐다거나 준비했다거나 이런 선거는 아니어서 또 총선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랑 달라서 이 정당의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전통적인 비판적 지지 이런 것도 되게 강했고 그래서 총선 치르면서는 어쨌든 제 계획대로 출마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준비 안 된 선거를 출마하지는 않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은 좀 했었죠. 네. 쉽지 않은 것들이 뭐 우리뿐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진보 정치인으로 끝까지 버텨낸다는 게 참 고달프고 네. 가시밭길이고 배고프고 한 일이어서 네. 혹시 유권자들이 손잡으면서 왜 큰 정당으로 좀 가지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던가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요? 네.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그냥 해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뜻이 가상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오래 했는데 네. 뭐 당선도 되고 이제 큰 정당 가야 뜻을 펼칠 텐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속으로 이제 아끼는 마음에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고맙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제가 이제 진보 정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제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이런 당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렵더라도 일단 지금 진보 정당에 몸담고 하고 있는 거여서요. 어쨌든 뭐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한 생각이 들죠. 예. 아무튼 그래도 목표는 아무튼 네.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죠. 뭐. 그죠? 네. 네, 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작은 정당이니까 그렇지 큰 정당은 목표가 좋은 세상은 아니야. 정권을 네. 계속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네, 거고. 네.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역사로 봐도 그래도 이제 꽤 됐죠. 2012년에 가을에 창당했으니까 서울시 구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서울시 구의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 정당을 다 합쳐서 예, 딱 한 명 있고요. 시의원은 한 명도 없고요. 서울시 천 몇백만이 사는 동네에 네. 진보 정당에서 배출된 구의원 하나 딱 있고 시의원조차 없다. 네,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네. 소수 정당에서. 예. 야, 그래갖고 이게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나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네, 네. 뭐 거대한 건물에 예를 들면 창이 하나 열린다든가 밖을 내다보고 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도록 네, 네. 또는 뭐 뻔한 방 안에 꽃병이 하나 놓인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예, 예. 너무하네. 딱 구의원 한 명이라고 하면요. 그렇죠. 좀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진보 정당의 구의원이 없어도 구는 잘 돌아갔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네. 강북구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벌써 저도 여러 개 있습니다. 강북구는 말썽이 많았죠. 구의회가 예, 좀 말썽이 많았죠.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네.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관광을 많이 다녀? 네, 네. 사연을 설명하세요. 까짓 거. 강북구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이제 잊혀질만 하면 도마에 오르는 되게 그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강북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대 강북구회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7대 강북구회가 4년 동안 다녀온 해외 연수의 결과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건 너무 진짜 좀 한심한 수준인 거죠. 예를 들어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뭐 낙타 바베큐는 너무 즐겼다 이런 게 이제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그냥 뭐 인터넷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 방문지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그 시민감사 ombudsman위원회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주민들 200여 명 서명을 받아서.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4년 동안 전체 해외 연수에 대한 감사는 아니고 감사 시효 때문에 2016년, 2017년 2년 동안만 감사를 했고 2016년엔 대만을 갔다 왔고 2017년엔 두바이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경고 3건, 기관 경고 1건, 주의 3건, 경고 1건, 주의 3건. 네, 그다음에 시정 요구 1건인데요. 시정 요구는 어떤 거냐면 2번의 해외 연수에 총 경비가 5천만 원 좀 넘게 들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여비 규정을 어기고 과다 산정된 여비가 730여만 원 정도. 비율로 보면 14.4%인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730여만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시정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감사위원들도 여긴 좀 더 심하다. 딴 데보다 더 심하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보고 있죠. 괜히 화나네. 왜냐하면 전 두바이 다른 일을 출장 갔는데 네네.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래도 기자분이시니까 혹시 네네. 둘러보고 싶은 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 우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내 봐야겠다. 물이 없는 나라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그 교육 시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예. 아니 강북구의보다 훨씬 훌륭하게 갔다 오셨는데. 분리수거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래요? 거기는 그냥 사막에 파묻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더 싸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네.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 문제. 나도 외국 가갖고 그냥 대충 이렇게 놀다 와도 되는 여행 갔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데 구의원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 두바이 관광청 하나만 공식 일정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4박 5일 동안 다 관광 일정. 관광청 가서 뭐 커피하고 대추하자 얻어먹고 왔겠죠. 뭐. 그리고 이제 뭐 강북구랑 이제 두바이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문화 관광을 진짜 의제로 참고로 할 만한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관광성 해외 연수. 네. 근데 의장단 선거 거부 사태는 뭐였어요? 많은 지방의회가 의장단을 선출할 때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 그래서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그냥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의장이 되려는 분들이 이제 막 접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7대 강북구의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지역에 있는 뭐 저희 정의당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것들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강북구의회가 의원수가 이제 공교롭게도 14명이에요. 네, 14분인데 이제 의장을 하려는 분이 2분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2분도 이제 자기 표를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7대 7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부 규정상 다선 의원이 의장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4선이고 한 분은 3선인데 이 3선 의원 쪽에서 이제 안 나와 버린 거예요. 4일 동안. 그러니까 본회의 나오면 7대 7로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저쪽이 의장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2분이 다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의원이고 양쪽에 분포를 봐도 뭐 섞여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당적인 이런 충돌도 아니고.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등원을 안 하고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지역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그 등원을 해서 이제 투표를 진행하고 그 4선 의원이 이제 의장이 되셨죠. 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언론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막 두들겨야 되는데 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게 여론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맨날 뭐냐 쓸데없는 말 몇 마디 해도 막 크게 쓰는데 그리고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른 지방의회들도 다 비슷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디 언론사에서 이제 특집으로 그걸 다뤘더라고요.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제 전국의 지방의회들의 이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이제 분석해서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도 이제 되게 황당한 경우들이 많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1년에 1억 좀 넘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술집에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밥값, 술값이에요. 밥값, 술값이고 뭐 정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밤에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50만 원 넘게 뭐 사용된 이런 내용 보다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참.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공개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강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사용 내역을 공개를 안 해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최소한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자. 이것도 이제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압박을 했고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요. 좀 되게 허술한 내용이에요. 특히 재밌는 거는 조례를 3월에 제정했거든요. 예. 근데 시행 시기는 부칙에 그해 10월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7개월 동안은 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면피는 하는데 실제로 시행은 10월에 하는 이제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준비할 건 하나도 없는 조례인데. 그렇죠. 그거는 뭐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건데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관내 출장비도 있어요. 저는 뭐 기억나는 건 맞습니다. 관내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이 관내 그러니까 강북구 관내에 출장을 다닐 때 이제 출장비를 받는 예산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이게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2년 연속으로 산정을 했다가 이제 2년 다 첫 해에는 그 일부 받은 의원들이 반납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음 해에 또 산정해서 지역에서 이제 비판 여론이 있어도 백지화 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강북구 내에서 뱅뱅 돌면서 출장비를 일일이 끊는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뭐 4시간이면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비리 내지는 비위 또는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의원을 잘 뽑아야 우리 살림이 뭔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의원이 서울에 딱 하나라 그러는데 그건 강북구가 아니잖아요. 네네. 구로구죠. 구로구. 그럼 구의원 없이 다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뭐 당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이렇게 분석하고 주민들 힘이 필요한 거는 이제 서명도 받고 알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잡고 했던 거죠. 네. 야, 구의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나서 가지고 시민들을 또 힘을 얻어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고 감사까지 받게 하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의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 명 구의회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예가 있죠. 그래도 구의원 하나 잘 뽑아서 잘 된 경우. 네, 그래도 여러 사례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인데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진보정당 기초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이제 정의당 소속이니까 정의당 기초의원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2003년인데요. 대구 서구. 예, 그 대구면 이제 뭐 보수의 본산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진보정당 소속으로 지금 삼성 구의원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의회도 국회 국정감사처럼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당시 이분이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제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구청장 나와라. 네, 전혀 이제 없었던 일이라 이제 뭐 의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구청도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업무 추진비를 좀 불투명하게 썼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질의하면서 직접 나와서 해명해라. 이런 걸 요구해서 결국에 이제 구청장이 그 증인 선서를 안 하는 조건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 안 하면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최근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구로구 2015년인데요.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 치러지고 얼마 안 있어서 구로구에서 이제 의원들 개인 연구실 만드는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된 거죠. 의원들 개인 연구실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의회에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구로구 의원들이 16명인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 뭐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고 저희 정의당 구의원 한 분이 이제 그걸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이들 학교 예산, 학교 시설 교체하거나 뭐 교육 예산도 부족한데 이걸 지금 이게 절박하게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의회 안에 구도로 보면 1대 15지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 힘 모아서 같이 싸워서 결국에는 이 예산을 전부 교육과 보육 예산으로 돌렸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찾아보면 그러니까 구의원 한 명, 진보정당의 구의원 한 명이 동네를 바꾸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있죠. 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지역을 아끼고 또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땀 흘리는 풀뿌리 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생활 자치, 생활 정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로서의 생각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사실 뭐 생활 정치라는 말이 뭐 쓰여진 지 한 뭐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좀 정치가 이제 생활 밀착된 영역과 잘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렇게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사실 뭐 요즘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방분권을 그러니까 모든 단체장들이 거의 그 촉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분권을 하자는 이유가 더 작은 단위로 이제 권한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더 이제 민주적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많은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권한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정치도 재편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거버넌스 협치 이제 이런 말이 박원순 시장님 이제 당선되고부터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명칭을 다른 기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진정한 제대로 된 의미의 협치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의 힘이 더 센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결정 권한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좀 이런 방식의 협치가 좀 진정한 방식의 협치가 아닐까 싶고 이런 방향으로의 정치가 앞으로 지방 정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생활 정치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버넌스라고 흔히 하지만 네. 행정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뭐 전문성이라든가 네, 예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열정으로 진짜 자기 지역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힘이 네, 이렇게 네. 만나야 되는데 예. 거대 여야당을 보면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제 생각에는 사실 그래서 여러 당, 특히 소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어쩌면 거기에는 열정도 있고 네, 네. 비전도 있고 이게 막 같이 있거든. 또 당으로서의 어떤 전문성도 조금은 더 네, 있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 맞아 돌아가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지방 예산을 확 줄이고 그렇죠. 예, 네.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권이라는 데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수혈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느껴보시는 거죠, 오늘. 그렇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열거해 보신다면.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구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렇죠. 구청장, 뭐 예.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 인사하고 뭐 인사말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자치구별로 이제 신년 인사회 뭐 여러 가지 이름 예. 뭐 동민가회 대화 뭐 이런 것들로 있는데 하여튼 연초에 그해 구정활동 방향을 그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뭐 질문도 받고 민원 사항도 받고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제 제가 그 신년 인사에 참석하려고 그 이제 담당 과에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의당 지역위원장은 소개는 시켜주는데 인사말은 없다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냐 그랬더니 뭐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막 찾아보고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의회에서 그런 공문을 구청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뭐 의전 순서 뭐 이렇게 하면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내교섭단체의 지역위원장에게만 인사말 기회를 준다. 그게 항상 걸려요. 예. 원내 교섭단체. 이런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건 헌법으로 보장돼 있고 작은 정당도 큰 정당과 마찬가지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서부터 좀 맞지 않는 발상이고 구의회에서 뭐 자신들의 의전 순서를 정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정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안 하고를 의회에서 그걸 정해서 그러네요. 네, 구청에 보내고 구청에서도 그걸 그냥 뭐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봐서 합리적이면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회의장이 정할 그 문제인데.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국회 내에서 예. 통용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근데 나쁜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은 신년 인사회 할 때 그 소개 그 저한테는 마이크를 안 주는데 그냥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이크를 안 주시는데 저도 나와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인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저 지금 작은 사례인데 일단 저희 같은 소수 정당에게는 이제
정보의 공유도 되게 느리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다양한 행사, 관에서 주도하거나 지역에 이제 벌어지는 행사들이 구의원이 있거나 이제 이런 당들에게는 뭐 상세하게 이제 안내가 가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애초에 봉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정치 신인이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이 선거 시기에 예비 후보부터 해서 따져도 100일인데 이 100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존 현역들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좀 봉쇄되는 경우도 있고. 정의당 쪽은 뭐 그렇게 그 공천 과정에서 네네. 그런 건 없. 저희는 뭐 당원들 투표로 뽑으니까. 당원 투표로 뽑으니까. 네. 다른 당에서는 역시 가끔 시끄러운 일이 있나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 두고서 좀 많이 시끌시끌했던 것 근데 같고요. 구의원들도 네네. 그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정당 당들을 사례라고 본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있죠. 뭐 공천심사위원회나 이런데 뭐 단수 추천을 추천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이제 공천 과정을 둘러싼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여당 지지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집권 여당 후보로 나오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지방에는 이제 뭐 어디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는데 예전에 박사모 운영위원 경력이 있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많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죠 여당이. 서울은 뭐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뭐 소위 얘기하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자기 사람 심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나네요. 네. 근데 뭐 또 이것도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미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공천을 사실 못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개는. 근데 공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합시다 그러면 아직은 그 사람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전략 공천으로 중앙당에서 결정해 주시죠. 그런데 중앙당에서 또 뭐 맡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또 지역 또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하시라 그러지 하고 공천을 했는데 공천 결정 나고 바로 기소돼 가지고 검찰에 기소를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야 참 배짱도 대단하다. 비리 혐의로 지금 이것저것 걸려가지고 재판정에 올라갈 사람을 바로 공천해 주는 야 저런 배짱이면 그게 지지율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선거 전이라 이게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서 사람을 보고 뽑지 않고 그냥 당을 보고 쿡쿡쿡 찢는 이런 경향이 사실은 있어서 걱정인데 하시면서도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도 얘기할 때 지방선거는 줄투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시장부터 쭉 이렇게 찍으시거나 뭐 몇 번으로 그냥 쫙 이번 선거는 통일. 그러니까 기초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행태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더 많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 되면서 또 뭐 뽑는 인원이 늘어났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뭐 이 당을 지지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치인들은 구의원들이잖아요. 구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거나 저 사람은 내가 동네에서 정말 많이 받고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지만 이 사람 찍어줘야겠다. 이제 이런 투표 행태가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사실 이제 기초의원, 구의원도 그렇고 뭐 시의원까지도 크게 관심들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선거는 이제 공보물도 한 30종이 쏟아지고 투표도 한 7장 정도를 해야 되니까 구의원까지 살펴볼 이제 여력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선택 기준이 당, 내가 평소에 지지하는 당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 이 구의원 한 명이 구의원의 권한들이 결코 이제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여기까지 챙기고 관심을 잘 갖지 않으시니까 더 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냥 이제 큰 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구태의연하게 하다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기초의회는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뭐 해외 연수나 가고 이러니까 뭐 아무나 찍어도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이전에 잘 못했던 분이 또 되고 뭐 이런 게 좀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현실 삶 속에서 네, 네. 직접 주민들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뭔가 동네가 좋아지고 사는 게 좀 나아지려면은 그거는 구행정이고 네, 그 네. 의회가 또 네. 그걸 관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번 선거는 좀 신경들 뽑는 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네, 되는 네.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한데 참 네, 네. 주말 아침에 바쁘실 텐데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의당 서울 강북구 의원 김일홍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